67세 영국인 교육학자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맹률 70%가 넘는 이 마을 아이들이 단 2개월 만에 글을 읽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비밀은 바로 한국의 한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5개 부족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죠. 유네스코도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40년간 국제교육학을 가르치다 2년 전 은퇴했어요. 은퇴 후 무료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타임스 신문 읽고 하이드파크 산책하고 저녁엔 BBC 뉴스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내 마가렛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미국과 호주에서 각자 삶을 살고 있었죠.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시절 제자였던 가나인 교육학자 크와메 박사로부터 온 거였어요. 가나 아크라의 한 교육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67세의 서아프리카라니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크와메의 간곡한 부탁을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여기엔 교수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딸 에밀리는 펄쩍 뛰었죠. 아빠,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아프리카는 너무 위험해요. 아들 토마스도 비슷한 반응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알라그자에서만 보낼 순 없잖아요. 가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구 3천만 명, 50개가 넘는 부족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농촌 지역 문맹률이 65%를 넘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상황이 심각했죠. 히드로 공항을 떠나는 날 에밀리가 울먹이며 포옹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빠. 꼭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그 순간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2시간 비행 끝에 아크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습한 열기와 낯선 냄새, 형형색색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크와메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2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세월을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붉은 흙길, 야자수숲, 머리에 물건을 이고 걷는 여인들.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크와메가 저를 데려간 곳은 노원구. 아니, 제 착각이었네요. 마마 아당이라는 지역의 작은 교육센터였습니다. 2층 건물에 교실 3개가 전부였어요. 벽엔 알파벳 차트가 걸려 있었고 낡은 책상 10여 개가 놓여 있었죠. 센터 책임자는 코피 아사레라는 30대 가나 여성이었어요. 3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언어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솔직히 저희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음 날 첫 수업을 참관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교실엔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라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트위족, 에웨족, 하우사족.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공통 언어인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영어로 설명해도 아이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40년간 교육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어학자도 아니고 현지어도 모르는데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40년간 쌓은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첫 주가 지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체계적인 교육 이론을 적용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불가능했거든요. 9살 코조라는 트위족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을 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주의력 결핍으로 진단했을 법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멍하니 쳐다보고 간단한 질문에도 트위어로만 중얼거리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40년간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12살 아바시라는 애외종 여자아이는 더 심각했어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부족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위축된 거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코피 책임자와 매일 저녁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학부모들 불만이 심각해요.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왜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는 거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주째 되니 학생 수가 12명으로 줄었어요. 3명이 그만뒀죠. 부모들이 시간 낭비라며 다른 곳으로 보낸 겁니다. 남은 아이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오랜만에 딸 에밀리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밤마다 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자신감 넘치게 이론을 설명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땐 모든 게 명확해 보였는데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주째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크와메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크와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크와메는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날 오후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정리하는데 코조가 혼자 남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종이에 이상한 기호들을 적고 있었어요. 코조, 뭘 하고 있니? 물었더니 아이가 트위어로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 종이를 자세히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자기 이름을 표현하려고 영어 알파벳을 조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아, 맞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자기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구나. 갑자기 20년 전 읽었던 논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엔 그냥 흥미로운 정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혹시 한글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시아 문자를 아프리카 언어에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게 뭐 있나 싶었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크와메에게 제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크와메, 혹시 한글이라고 들어봤나? 한국 문자 말일세. 크와메가 고개를 갸웃했죠. 한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제 설명을 들은 크와메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자를 가나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였어요. 20년 전 논문으로 읽은 게 전부였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글 학습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로 된 자료가 꽤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웠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더라고요. 특히 감탄한 건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24개 기본 문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 기초를 익힌 후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남은 12명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 영어로 말하고 크와메가 각 부족 언어로 통역해줬어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크게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자야.
아주 특별한 문자지. 코조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트위어로 물어보길래 크와메가 통역해줬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코조. 이 문자로 내 이름을 써줄 수 있어. 코조라는 이름을 트위어 발음대로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키읔고지으조. 아니, 트위어 발음은 좀 더 복잡했어요. 키읔고치으조 정도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칠판에 코초라고 써주니 코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크와메가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트위어로 설명해주니 코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와, 정말요? 제 이름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 써주세요. 저도요. 그 교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어요. 3주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죠. 아바시의 이름도 에웨어 발음으로 한글에 적어줬습니다. 아바시. 에웨어 발음은 이응아 비읍아 시오시로 표기하면 적당했어요. 아바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는데 푹 빠졌거든요. 영어로 설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하우사족 압둘이라는 아이는 할머니 이름을 써보고 싶다고 했어요. 히으아 지으자리으라라고 적어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음 모음 조합 방식, 받침 쓰는 법. 놀랍게도 아이들이 빠르게 익혔어요. 영어 알파벳 배울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조가 트위어를 한글로 쓰면 아바시가 그걸 보고 에웨어로 답장을 써주고 언어는 달랐지만 문자는 같았어요. 한글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긴 거죠. 아이들이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글로는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압둘이 할머니께 한글로 이름을 써드렸는데 할머니가 감동받으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70년을 사셨는데 자기 이름이 글로 쓰여진 걸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코피 책임자도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 3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저도 신났습니다. 40년 교육자로 살면서 느꼈던 그 뿌듯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교육당국에서는 뭐라고 할까? 여러 우려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일단 아이들이 행복해하니 계속해보자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부족 간 교류였습니다. 예전엔 같은 부족끼리만 어울렸는데 이젠 서로 섞여서 놀더라고요. 한글이라는 공통 언어가 생긴 덕분이었죠. 특히 코조와 아바시의 우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트위족과 에웨족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두 아이는 한글 메모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코조가 작은 쪽지를 아바시에게 건넸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크와메가 번역해주길 같이 놀자라는 내용이었대요. 아바시가 활짝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14살 콰베나라는 하우사족 아이는 더 놀라웠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우사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더라고요. 콰베나의 일기를 몰래 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조와 아바시와 함께 축구를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한글로 쓰면 마음이 통한다. 톰슨 선생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신 것 같다. 학부모들도 점점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분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보고 태도가 바뀐 겁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코조의 할머니가 학교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코조가 할머니 이름을 한글로 써드린 거였습니다. 크와메가 통역해 주길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트위어로 길게 말씀하셨어요. 크와메 번역으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손자가 제 이름을 글로 써준 걸 처음 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압둘의 어머니도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압둘이 집에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우사어를 한글로 써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편지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업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어느 날 압둘이 다른 아이들에게 하우사어 인사말을 한글로 가르쳐줬어요. 시오사니은우 미음우라고 칠판에 적고 발음도 알려주더라고요. 뜻은 안녕하세요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자기 부족 언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각 언어로 한글에 적어서 서로 배우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창의적 활용이었습니다. 13살 에피라는 아칸족 여자아이가 아칸어 동요를 한글로 적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노래 가사를 한글로 쓰니까 다른 부족 아이들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기력하고 지루한 공간이었는데 이젠 활기차고 즐거운 배움터가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엔 자기 언어를 부끄러워하거나 영어 못한다고 위축됐었는데 이젠 당당하게 자기 언어를 한글로 써보이며 자랑하더라고요. 코조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우리말로도 편지를 쓸 수 있고 일기도 써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죠.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던 학생이 18명으로 늘었어요. 코피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죠. 교수님, 학생 모집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개월째 되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좋은 소문이었어요. 작은 교육센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거든요. 하지만 소문이 널리 퍼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크라 시내 영어 교육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몇몇 원장들이 우리 센터로 항해 방문을 왔습니다. 톰슨 교수,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아시아 문자를 배웁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특히 퀸즈 영어학원 원장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가나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라며 한글 교육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모국어 기반이 탄탄해야 영어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가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거였습니다. 비공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조사 통보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심각했습니다. 정식 승인받지 않은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코피 책임자와 함께 교육청에 가야 했습니다. 아크라 중심가에 있는 낡은 정부 건물로 들어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오포쿠 씨를 만났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 가나의 공교육은 영어로 이뤄집니다. 현지 언어 교육도 있지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야 해요. 한글 같은 외국 문자로 교육하는 건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오포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부족 간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일주일 안에 교육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센터 폐쇄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교민사회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아크라 한인회 회장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나서시면 한국 이미지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현지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 다른 한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사가 저를 불러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현지 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영국 시민으로서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면 곤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처음엔 모두 좋아했는데 교육청에서 문제 삼는다는 소문이 퍼지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압둘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지만 제 아들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실제로 몇몇 학부모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8명이던 학생이 14명으로 줄었어요. 남은 아이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코조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잘못된 걸 배우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까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가나 타임스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영국인 교육자의 실험, 논란 속 확산이더라고요. 논란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웠어요. 크와메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하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크와메도 답답해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게 됐는데 쟤 때문에 다시 좌절을 맛봐야 한다면. 딸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죠. 아빠, 옳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빠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코피 책임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학부모들과 교육청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공개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 제안이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공개 수업에서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런던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공개 수업을 준비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것도 코피 책임자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갔는데 14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코조가 대표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회의했어요. 우리가 직접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크와메가 통역해주는데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게 좋은 거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바시가 한글로 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에웨어를 한글로 적은 거였는데 크와메가 번역해주길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한글로 우리말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왜 어른들은 우리가 행복한 걸 막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직접 말해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싶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콰베나가 용기 내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도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우고 싶은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결국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는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직접 피켓을 만들었는데 한글과 영어로 써놓았더라고요. 코조의 피켓에는 톰슨 선생님을 지켜주세요라고 트위어를 한글로 적어놓았고 밑에 영어 번역도 있었어요. 아바시는 우리도 글 쓸 권리 있어요라고 에웨어를 한글로 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콰베나의 피켓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라고 하우사어로 쓰고 영어로도 같은 내용을 적어 놓았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이런 글을 쓰다니 놀라웠어요. 교육청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미리 알렸나 봅니다. 아이들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오포쿠 담당관이 나와서 아이들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코조가 나서서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못 배우게 하려고 해요? 9살 아이의 당당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오포쿠 담당관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둘이 말했어요. 저는 한글 배우기 전엔 제 이름도 못 썼어요. 이제는 할머니한테 편지도 써드려요. 이게 왜 나쁜 건가요? 그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아이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더라고요. 특히 아바시의 인터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했어요. 우리말로도 글을 못 써서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한글로 에웨어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제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학부모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던 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코조의 할머니도 오셨는데 손자가 자기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크와메가 할머니 말씀을 통역해 주길 손자가 이렇게 용감해진 걸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하셨대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앞둘의 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나쁠 리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나 교육부 부장관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의 시위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장관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정말로 한글 공부가 좋니?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볼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씩 나서서 자기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가 한글로 쓴 아카너 동요를 낭송했고 콰베나는 하우사어 일기를 읽어줬어요. 각자 다른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부장관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활용법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코조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잘한 거죠?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잘했어, 코조. 선생님이 자랑스럽단다. 아이들의 시위가 있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나 교육부에서 공식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단순한 규정 위반 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코피 책임자와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온 거잖아요. 조사단은 교육부 관료들뿐 아니라 가나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사단이 온 날 아이들이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자신들이 쓴 한글 작품들을 진열해 놓았어요. 아이들도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조사단 5명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가나대학교 아사모아 교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언어학 전공이신 분이었는데 한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먼저 제가 교육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조사단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실제 수업을 참관하실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참여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코조가 트위어 전래동화를 한글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조사단 중 트위족 출신 분이 계셨는데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발음 표기가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콰베나는 하우사어 시를 낭송했는데 한글로 적힌 시를 보면서 하우사어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아사모아 교수님이 특히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활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혁신적이네요. 점심시간에 조사단과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교육부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처음엔 규정 위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사모아 교수님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가나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학부모 간담회도 열렸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학부모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조 할머니의 증언이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트위어로 길게 말씀하시는데 크왑의 통역으론 이런 내용이었어요. 손자가 편지를 써준 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80년을 살면서 자기 이름이 글로 쓰여진 걸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압둘의 아버지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들의 변화를 보니 이 교육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조사 마지막 날 아사모아 교수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톰슨 교수님, 이 교육법을 체계화해서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가나 대학교에서 정식 연구 프로젝트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니 꿈도 못 꾼 일이었거든요. 코피 책임자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연구가 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내용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모국어 교육 방법의 효과성 인정, 시범 사업으로 확대, 검토, 정식 교육과정 편입 가능성 검토. 무엇보다 기뻤던 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 방법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더 이상 비공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분류된 겁니다. 폐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마시, 케이프 코스트, 타말레 같은 다른 도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방법을 배워가고 싶다고, 현지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타말레에서 온 연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엔 다그바니어를 쓰는 아이들이 많은데 영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다그바니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가나 국영방송에서도 우리를 취재했습니다.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의 인터뷰도 방송했거든요. 코조가 TV에 나와서 한글로 쓴 일기를 읽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영국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특파원이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영국인 교육자, 한글로 아프리카 문해력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더라고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아바씨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글로 애웨어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던 12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25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선배가 되어 있어요. 가나 전역 35개 교육센터에서 우리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감동적인 건 코조의 변화예요. 그 수줍던 9살 소년이 이제 11살이 되어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트위어를 한글로 쓰는 법을 새로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콰베나의 성장도 놀랍습니다. 조용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하우사어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는 학생 연구원이 됐어요. 가나 대학교 아사모아 교수님과 함께 하우사어 문법을 한글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 대학교와의 협력도 본격화됐습니다. 제가 개공 교수로 임명되어서
정식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글을 활용한 가나 토착어 교육 연구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정부에서 저에게 국가교육 공로훈장을 수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받는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상식 날 아크라 국제회의장에 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모두 와 있었거든요. 코조 아바시, 콰베나 압둘. 모든 아이들이 한글로 쓴 축하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훈장을 받으면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낸 일입니다. 저는 단지 다리를 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초청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냉에서 우리 교육법을 배워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지금은 세네갈, 말리, 니제르에서도 연락이 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전체가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달에는 제1회 가나 다언어 한글 문학제가 열렸어요. 각 부족 언어로 한글에 쓴 시, 소설, 수필을 뽑는 대회였는데 참가작이 230편이 넘었습니다. 대상은 콰베나가 받았어요. 하우사어로 쓴 내 언어, 내 자랑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콰베나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생각을 글로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올해로 제가 가나에 온 지 3년이 됩니다. 67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유네스코 서아프리카 지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육 모델을 국제문해력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소수언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BBC 뉴스에서 봤네. 옥스퍼드 시절 동료 교수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은퇴 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딸 에밀리가 남편 아이들과 함께 가나를 방문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고 아이들을 만나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처음에 반대한 걸 용서해 주세요. 토마스도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걸요. 아내 마가렛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겁니다. 평소 제가 은퇴 후 무기력해하는 걸 걱정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지켜보며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70세가 됐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한글이 그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최근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 지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사례라며 말이죠. 다음 달에는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거든요. 한글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코조가 어제 편지를 줬는데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톰슨 선생님은 우리의 진짜 할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글을 주신 할아버지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런던의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67세 노인이 이제는 250명.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가나 교육혁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끔 아크라 거리를 걷다 보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톰슨 할아버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에는 타말레로 출장을 갑니다. 그곳 교육센터에서 다급아니어 한글 표기법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70세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크와메가 농담 삼아 말하더군요. 교수님, 이러다 80세까지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겠나?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 만드신 이 놀라운 문자가 21세기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문자는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제 아사모아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톰슨 교수님은 아프리카의 세종대왕입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분은 진지하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면 교수님은 한글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글을 선물하셨어요. 그 말씀이 과분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일은 단순히 문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경 없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